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시간에 제한은 두지 않은 상태고 좀 취재한 내용들이 보도되기로는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그 최초 아닙니까? 네. 탄핵 심판에 출석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론서를 직접 쓰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아마 저희들은 예상키로는 그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헌법 수호를 한다는 그런 목적,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치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갈등을 좀 치유하기 위한 메시지. 네네. 지난 20일에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방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했어요. 예. 의원님들이 꽤 가신 것 같은데 직접 네네. 가보시니까 좀 느껴보신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 전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뭐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너무 절차가 좀 불공정한 게 아니냐. 네. 초시계를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법정에서 초시계 갖다 놓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초시계는 국회 상임위에서나 봤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네. 이제 공평하게 질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야 이게 헌법 이 심판하는데 초시계까지 등장하고 이제 저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뭔가 결정인데 그러려면은 절차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파적이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절차의 공정성에서 보면은 증거법에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이 탄핵도 사법 절차거든요. 그리고 이 법 자체에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다른 진술조서나 그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저 이거 사실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게 이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거 그냥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제 증거를 이제 요청해서 이제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송부 요청을 못 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 중인 사건에서 송부 요청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할지. 그리고 또 방어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일단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그 법원이나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 법률적인 약자입니다. 네.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대통령이 좀 뭔가 좀 하겠다고 하니까 3분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말했죠. 자르고. 이런 부분 또 이제 중립성의 문제, 재판관의 네. 중립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문영배 소장 대행도 우리법 연구회고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회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뭐 직접 가서 보시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계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의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전히 좀 보시기에는 진행 근본적인 절차가 거는 그랬죠. 그리고 예, 아마 그런 게 저희들도 있으셨군요. 있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의원님들 1인 시위도 하셨던 거잖아요. 네, 헌재 네, 앞에서. 네,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탄핵 심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최후 의견 진술 때 좀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 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왜냐하면 워낙
그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 있어서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변호인단도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하겠다는 이제 변호단 입장은 나왔죠. 예. 나왔는데 그 뭐 이게 헌법재판소가 또 항소를 할 수 없잖아요. 단심제잖아요. 단심제죠. 그러니까 뭐 결론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지만은 이거를 수긍할 수 있는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엄청난 저는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주도로 또 국민의 의원들이 공수처 방문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후에요. 지금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 그리고 또 허위 해명 의혹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시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냈다가 기각된 사실을, 그것도 뭐 영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건이 넘는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이거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조배수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을 기각된 걸 숨겼던 거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하겠다고 그 무리한 이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했어요. 압수수색, 그다음에 통신영장,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네. 기각됐어요. 예. 근데 그거를 숨기고 서부법원으로 처음 신청한 것처럼 거짓을 하고 올린 네.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물어볼 때 체포, 수색뿐만 아니라 아무튼 영장에 이름 붙은 압수수색, 뭐 체포, 그다음에 통신, 아무튼 이 전반적인 영장 청구한 게 있느냐 했더니 네.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 답변할 때 의원분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는 없다고 예,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질의서를 보내니까 그렇게 또 답변이 왔고 또 중앙지법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중앙지방법원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셨었죠. 네. 예. 그러니까 법원도 공수처도 뭔가 지금 거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이제 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거 아니? 네. 그것이 발단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면 체포영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나와서 거기에 기해서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 판사 출신이시니까 뭐 그런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중앙지법에 되면 기각이 되고 서부지법에 되면 발부가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숨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례상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 영장을 청구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재청구를 할 때는 예. 이를 기각된 사유가 보완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발부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원이 서로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없는 거죠. 같은 법원에 냈으면 정말로 보완해서 올라온 건지가 그렇죠. 맞는지 확인을 할 텐데, 네, 그런 네. 거 없이 이제 되니까 예. 그냥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서부법원도 중앙지법에 이렇게 청구가 됐다는 것을 알면은 서부법원도 발부하면 안 되죠. 예. 네. 오늘 항의 방문하는 의원님들 몇 분 정도 가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법사위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분 정도 20분 이렇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창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고 형사 재판까지 지금 시작이 그렇죠. 된 상태인데, 네, 공수처의 영장 문제가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보시기에는 이런 영장 쇼핑이라는 꼼수를 제안하고 공수처의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좀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진우 의원이 하신 얘기를 보면은 꼼수를 제안하고 실행한 자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배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배우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글쎄요. 예.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 누군가는 그거를 안을 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과도 짬짬이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능성이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중앙 그 법사위에서 법원 쪽에 이게 뭐냐 옛날에 그 서부법원 청구하기 이전에 중앙법원에 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하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충분히 본인들 법원에 들어온 영장이면 알고 있을 텐데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법사위원들이 연일 뭐 헌재도 가시고 공수처도 가시고 이 부분 좀 바로 잡으려고 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 보수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극우화돼서 중도 보수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아, 예, 그 논리엔 좀 어떠세요? 동의할 수가 예, 없죠. 의원님 또 호남 출신이시고 하니까 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얘기하는 논리에 반대 얘기를 하면 자꾸 극으로 몰아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보니까 처음에 계엄 초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1월 중순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이제 이러면서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저는 어떤 그 선거용 속임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중도 보수냐 이제 반론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의 정체성이 문제 내가 누구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누구인 것은 여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법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혁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게 보수 측에서 했으면 점진적으로 했을 겁니다. 너무 거칠고 뭐 급하게 막 그 누르듯이 예.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공수처잖아요. 그렇죠. 네. 공수처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에 있는 그 법조인들이 변호사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인들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피해자들이. 예, 그리고 또 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법원 승진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이제 없애가지고 법원장을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법원장을 투표로 뽑나요? 판사들이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법원이 정치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이거를 그런데 자기가 중도 보수다? 보세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특별법 지금 얼마나 이 반도체 부분 개발에 있어서 이게 국가의 어떤 사활이 걸린 그런 기술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외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캡을 씌워가지고 예. 다가 아니라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듯 했다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거를 보수라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네. 저는 단지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 위장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들은 자회전 하면서 저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 위장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정현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이런 현수막을 내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굳이 반응을 했는데 극우 범죄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으니까 헛물을 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입만 열면 극우당, 뭐 내란 동조당
범죄당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네. 핵심적인 것인데 본인들이 보수라고 해요. 네. 그럼 보수의 가치가 뭐냐?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 점진적인 개선이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평등에 관한 관점입니다. 평등요. 평등. 예, 영국 보수당이 이제 대표적인 보수당으로서 예.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은 굉장히 불평등하죠. 이게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고 법이고 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도 보수당이 밀고 나가는 가치는 뭐냐면 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인 평등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평등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인 평등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다. 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시각이 어떤지 저희들은 그 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다. 보수라는 것을 표방한다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전혀 보수의 가치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런 기본적인 그 근본 철학에 있어서 그러면 방향 전환을 했는지 네. 저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다? 이거 뭡니까? 네. 우리 님이 뭐 그쪽 방향인데 뭐 이러는 것 자체보다는 정말 앞으로 하겠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전혀 진정성을 못 느끼신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주어는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헌법상의 뭔가 좀 해석이 좀 분분한 요거를 좀 파고들어서 정지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편 건데 법조인 출신 의원님 보시기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당연히. 글쎄 자기 방탈을 위해서 너무나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자, 이 뭐냐면 이 법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새롭게 소추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이미 재판 중인 것을 봐준다거나 막는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재임 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소추되는 걸 막는다는 거지. 새롭게. 예, 이미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예. 또 재판 중에 있는 일은 네.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게 뭐가 언제 문제가 됐느냐면은 2017년도에 홍준표 네.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홍준표 대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제 돼서 그때 헌법학자들 10명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7명이 이 재판은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네.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26일에 검찰 구형이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는 또 선고가 있을 거니까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한 전 대표가 쓴 책이 26일에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일화가 좀 담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좀 갈등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가요? 예, 네. 물론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보수 진영의 또 자산임은 분명한데 예. 저는 이렇게 너무 이분이 하는 그 선택을 보면 그 조금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비대위원장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에서 어쨌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좀 이제 어떤 좀 공백 뭔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본인 충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2달 후에 바로 또 전당대회를 하니까 또 전당대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 대표를 하시다가 결국은 어떤 그 유난 갈등 그리고 또 결국은 탄핵 앞장선 여당 대표라는 이 이미지만 남기고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탄핵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선거를 네.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 저는 그 책의 내용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시각에서 바라본 관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윤상현 의원 그 또 말을 그 지적을 했던데 이건 대통령의 시간인데 네. 이거는 또 새로운 유난 갈등의 불씨를 또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그 어떤 자기가 공백 기간을 두고 그리고 좀 성찰하고 이런 기간을 그때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안 했더라면 네. 오히려 지금쯤 정말 우리 당이 그 찾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도 좀 시점이 이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복귀 역시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배숙 국민의 의원과 얘기 나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